중국은 이해되지만 한국, 우리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런던의 컴퓨터 회사에서 12년 경력의 분석가로 일하던 그는 상사가 건넨 한국 출장 명령서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출장을 명령받은 날, 그는 자신의 얼마나 편견이 큰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존슨입니다. 저는 런던의 큰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우리 회사의 높은 유리 건물로 걸어 들어가 깔끔한 제 책상에 앉곤 했어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는 걸 좋아했죠. 펜들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은 완벽하게 깨끗했으며 달력은 색상별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였죠. 체계적이고 신중하며 항상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12년 동안 일하고 있었어요. 제 일은 회사가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돕는 거였죠. 보고서를 검토하고 숫자를 살펴보며 제 생각을 상사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매우 똑똑하고 논리적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사업 결정을 내릴 때 감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죠. 저에게는 사실이 중요했으니까요. 지난 화요일 상사가 저를 그의 넓은 구석 사무실로 불렀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나무 책상 위에 패턴을 만들고 있었죠. 에드워드, 다음 달에 아시아로 가야 할 것 같네. 그가 저에게 폴더를 건네며 말했어요. 먼저 중국, 그 다음 한국이야. 이사회에서 그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하네. 저는 폴더를 받았지만 제 얼굴에 드러난 찡그림을 감출 수 없었어요. 중국은 여러 번 가봤었죠. 중국은 이해가 됐어요. 크고 강력하고 명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라고요? 제 생각에 한국은 우리 시간을 들릴 가치가 없었어요. 또 한국이군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전에도 모두에게 말했지만 한국은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베껴서 예쁘게 보이게 할 뿐이죠. 상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에드워드, 내 생각은 알고 있어.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 출장은 확정됐네. 책상으로 돌아와서 폴더를 넘겨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 사진들, 한국의 인터넷 속도에 관한 차트, 그리고 미팅 일정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별로 감명받지 않았어요. 수년간 저는 한국이 실제 혁신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잘 마케팅하는 데만 능하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이번 여행이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중에 밝은 미소와 끝없는 에너지를 가진 제 동료 안젤라가 제 책상 옆을 지나갔어요. 그녀는 폴더를 보고 멈췄죠. 안녕 에드워드. 내 출장 얘기 들었어. 한국의 기술 산업을 보게 되다니 신나지 않아? 그녀가 물었어요. 별로. 저는 컴퓨터로 다시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죠. 전에 그들의 시스템을 분석해봤어. 그들은 기술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복사하고 포장하는데 능할 뿐이야. 안젤라는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잖아. 그럴 것 같진 않네. 저는 대답했죠. 저는 다음 2주 동안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읽고 통계를 공부하고 상세한 메모를 작성했죠. 제가 찾은 모든 정보는 제가 이미 믿고 있던 것을 뒷받침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진정한 기술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제 의견에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아파트 창문으로는 런던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가 아래 거리에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죠. 저는 아시아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확신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그 규모와 힘으로 저를 감동시킬 것이고 한국은 내실 없는 스타일로 실망시킬 거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지 못했어요. 이 여행이 한국에 대한 제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것은 기술 혁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바꿀 거였어요. 창에서 돌아서면서 저는 제 편안한 확신의 세계가 완전히 흔들리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거였죠. 중국 여행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베이징은 거대한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로 인상적이었죠.
제가 어디를 보든 엄청난 규모로 작동하는 기술이 보이고 있었어요. 커다란 스크린들이 건물들을 뒤덮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있었어요. 정부 카메라들이 붐비는 교차로를 지켜보고 있었죠. 우리 회사의 현지 사무실을 방문해서 오지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빠르고 강력했죠. 중국 관리자들이 어떻게 수천 개의 기기를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크고 빠르고 위에서 아래로 통제되고 있었죠. 이건 제가 중국에 대해 이미 믿고 있던 것과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들이 대규모로 기술을 구축하는데 능하다는 건 말이에요. 회의가 하루 일찍 끝났는데 이게 저를 기쁘게 해야 했을 텐데요. 오히려 서울행 비행기가 3시간이나 지연되었을 때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공항 라운지에 앉아 노트북으로 중국에 대한 메모를 타이핑하고 있었죠. 이 지연은 한국의 효율성에 대한 내 생각을 증명해주는군. 저는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 실행은 형편없어.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저는 피곤하고 짜증이 나 있었어요. 거의 바로 잠이 들었고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만 깨어났죠. 공항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베이징의 시끄러운 터미널과는 아주 달랐죠.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가면서 긴 줄과 느린 처리 과정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비효율성에 대한 불평거리를 머릿속에 준비해두고 있었죠. 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자동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카메라를 바라봤더니 몇 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어요. 긴 양식을 작성할 필요도 없었고 질문하는 직원도 없었어요. 전체 과정이 1분도 걸리지 않았죠. 여권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됐어요. 한국은 저를 실망시켜야 했는데 말이죠. 오히려 그들의 공항 시스템은 제가 전에 본 어떤 것보다 심지어 런던이나 뉴욕보다도 더 빠르고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나이 지긋한 한국 남성이 제 놀란 표정을 알아챘어요. 그의 회색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저에게 미소 지을 때 그의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있었죠. 한국 처음이세요? 그가 완벽한 영어로 물었어요. 이 시스템을 처음 사용해봤어요. 저는 감명받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며 대답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인상 깊게 남는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기술을 그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기술은 당신의 삶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깨달을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종류죠.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짐을 찾으러 걸어가면서 한국 시민들이 멈추지 않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체 시스템이 마치 물이 하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힘들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었죠. 작은 의구심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아직 제가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호텔방은 작았지만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이 손 닿는 곳에 있었죠. 인터넷 연결은 런던 제 집의 네트워크보다 2배나 빨랐어요. 창문에서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이고 있었죠. 이 도시는 베이징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우리 회사의 서울 사무실로 향했어요. 운전기사는 영어를 하지 못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대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존슨 씨, 환영합니다. SK 테크놀로지 빌딩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름이나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는데도요. 시스템은 제 예약 정보에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작은 것이 중국의 거대한 스크린보다 저에게 더 인상적이었죠. 사무실에서 박 이사를 만났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국 임원들이 화려한 기술 시연으로 저를 감동시키려 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대신 박 이사는 차분하고 사려 깊었어요. 그의 사무실은 작은 찻잔 세트와 정원이 보이는 전망을 갖춘 심플한 공간이었죠. 시작하기 전에 그가 작은 컵에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잊으셨으면 합니다. 좋든 나쁘든 우리가 실제로 있는 것을 보는 걸 방해하니까요. 저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12년 동안 아시아 기술 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박 이사는 친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우리의 기존 생각에 맞는 것을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말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날 우리는 그들의 시설을 둘러봤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팀이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보고 있었죠. 속도가 놀라웠어요. 문서가 대륙을 넘어 즉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영상통화는 지연 없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매끄럽게 함께 작동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식사에서 저는 그들의 시스템이 잘 구현되어 있다고 인정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단어를 선택했는데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이 자신들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혁신을 잘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박 이사는 마치 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내일,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관점을 바꿀지도 모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그것은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이해에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믿고 있던 것을 확인하려고 왔는데 대신 혼란스럽고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었죠. 이 모르는 느낌은 저에게 새로운 것이었어요. 저는 이게 싫었죠. 명확한 범주와 확고한 의견의 세계를 더 선호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내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여정은 바다와 대륙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제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맑고 환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났는데 전날의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죠. 호텔방에서 토스트와 커피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서 로비에서 안젤라와 라이언을 만났어요. 안젤라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고 라이언은 평소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우리가 제 시간에 맞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오늘은 정부기술센터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느린 컴퓨터와 복잡한 서류가 가득한 지루한 건물을 예상하고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일이 얼마나 더 잘 돌아가는지에 대해 우월감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센터는 열린 공간에 빛이 가득 들어차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 할머니들, 10대 청소년들, 직장인들이 터치스크린을 사용해서 런던에서라면 몇 시간이나 심지어 며칠이 걸릴 일들을 하고 있었죠. 한 할머니는 화면을 3번 탭하고 그 자리에서 새 운전면허증을 받고 계셨어요. 인쇄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게요. 한 젊은 아빠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모든 정부 서비스에 가족의 주소를 업데이트하고 있었고요. 저는 입을 반쯤 벌린 채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제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몇 주가 걸리고 복잡한 서류가 많이 필요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안젤라가 제 말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모든 게 너무 빨라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간단하고요. 안젤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대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모두에게 한국 기술은 모두 겉모습뿐이고 실속이 없다고 말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화려하지도 가짜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이었죠. 우리 안내자는 화면 뒤에 있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가 공항에서 사용했던 여권 시스템, 의료 기록, 세금 정보, 교통, 모든 것이 매끄럽게 함께 작동하고 있었죠. 한 사람이 한 곳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모든 곳에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휴식 시간 동안 한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아마도 30대 초반이었을 텐데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었죠. 놀라셨나 봐요. 그녀가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었죠. 네, 저는 인정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복사한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생각을 담아 무언가를 충분히 잘 구현할 때 그 자체가 일종의 혁신이 돼요.
우리는 단지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유용하게 만들죠. 그녀의 말이 투어를 계속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제 노트북은 관찰과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보는 새로운 것들마다 예전의 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우리는 아이들이 코딩을 배우고 있는 교실을 방문했어요. 아이들은 함께 가상세계를 만들면서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날리고 있었죠. 선생님은 한국 학교가 기술을 단지 공부할 과목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가르친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단지 컴퓨터 사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들은 컴퓨터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죠. 오후에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봤어요. 버스, 기차, 택시가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죠. 버스 정류장의 화면에는 각 버스가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 초 단위까지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정확했어요. 버스들이 정확히 화면에 표시된 시간에 왔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제가 본 모든 것들로 머리가 빙빙 돌고 있었어요. 우리 셋 안젤라, 라이언, 그리고 저는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죠. 테이블은 낮았고 우리는 바닥에 놓인 방석 위에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구운 고기와 향신료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죠. 자, 에드워드. 안젤라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아직도 한국이 다 과대 광고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식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이언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우리가 함께 일한 모든 기간 동안 그는 제가 무엇에 대해서든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들의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에요. 라이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들은 여기에 꽤 놀라운 것을 구축했어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박 이사가 우리와 합류했어요. 그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게 앉아 차 한 잔을 받았죠. 당신의 발견의 하루는 어땠나요? 그가 저에게 물었어요. 도전적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는 것들을 봤어요. 박 이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실이 우리의 생각에 도전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바꿀 수 있죠. 하나는 쉽지만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아요. 다른 하나는 어렵지만 성장으로 이어지죠. 그날 밤 늦게 호텔방에 혼자 있던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비판과 가정으로 가득 찬 옛 메모들을 삭제했어요. 대신 제가 실제로 제 눈으로 본 것에 대해 썼죠. 효율적인 시스템, 실용적인 혁신,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보다 돕기 위해 설계된 기술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보고서를 썼어요. 대신 제가 볼 수 있는 대로 진실을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했죠. 그것은 제가 쓴 가장 어려운 보고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바뀌고 있었죠. 네. 하지만 더 큰 무언가도 바뀌고 있었어요. 저 자신에 대한 시각, 제 확신, 제가 항상 가장 잘 안다는 믿음이 모든 것들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 글쓰기를 마쳤어요.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뭔가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진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제가 짊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무거운 짐을 들어올린 것처럼요.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고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배울지도 모르는 것들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회의로 시작됐어요. 박 이사님이 한국의 가장 큰 기술 회사들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토론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런 회의에 들어가서 모두에게 제 의견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답을 가진 전문가처럼 행동했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큰 나무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정말로 귀 기울여 듣고 있었죠.
제 주변에는 비즈니스 옷차림의 남녀들이 앉아서 그들의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이 돈을 버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저는 주장하는 대신 질문을 했어요. 강의하는 대신 메모를 했죠.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마다 저는 즉시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런 방식의 행동은 저에게 낯설게 느껴졌지만 어쩐지 옳게 느껴지기도 했죠. 휴식 시간에 안젤라가 창가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오늘 유난히 조용하네요. 그녀가 커피에 설탕을 저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렇게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당신을 본 적이 없어요. 다르게 보고 있어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그 말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에 비해 작게 느껴지고 있었죠.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토론 진행자가 저에게 말을 건넸죠. 존슨 씨, 저희에게 마무리 생각을 나눠주시겠어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조언과 비판으로 가득 찬 연설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수년 동안 무시해왔던 사람들의 앞에 서서 저는 솔직히 말해야 할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강한 의견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혁신과 기술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죠. 여러분의 나라가 물건을 보기 좋게 만드는 데는 능하지만 진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방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했죠. 제가 틀렸어요. 제가 여기서 본 것은 단지 좋은 디자인이나 영리한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기술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었죠. 제 나라에서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기술을 만들어요. 여기서는 너무 잘 작동하기 때문에 거의 사라지는 기술을 만들고 계시더군요. 말을 하면서 저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우리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명확하게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 본 가장 큰 혁신은 어떤 단일 기기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것은 모든 디자인의 중심에 인간의 필요를 두려는 의지죠. 그리고 아마도 저 개인적으로 가장 큰 교훈은 제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할 때조차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비행기는 서울에서 이륙했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도시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변화된 사람처럼요. 런던으로 돌아오니 택시가 회색빛 아침 거리를 달리는 동안 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어요. 이어진 몇 주 동안 저는 우리 회사에서 일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했죠. 제 팀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 제품을 사용할 사람들에 대해 더 생각하도록 격려하고 있었죠. 몇몇 동료들은 저항했어요. 그들은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과 같은 말을 한국에 대해 했죠. 화를 내는 대신 저는 이해했어요. 그들은 수년 동안 저를 가두었던 같은 좁은 사고에 갇혀 있었거든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상사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몇 달 전에 그가 저에게 아시아 여행에 대한 폴더를 건넸던 바로 그 사무실이었죠. 여행 이후로 변했군. 그가 책상 너머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저는 동의했어요. 저는 보기를 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여기 있는 몇몇 사람들은 당신이 한국 혁신에 대해 너무 열광적이 되었다고 생각해. 그가 말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때 저는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지금은 아마도 너무 긍정적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오래된 사고에 갇혀 있는 것보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6개월 후 박 이사님이 런던을 방문했어요. 우리는 제 사무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죠.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동안 우리는 차를 마시며 젖은 인도에서 서두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 회사가 우리의 많은 접근 방식을 받아들였군요. 그가 관찰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 더 좋아졌어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기술에 있지 않았어요. 오, 그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있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저는 예전에 똑똑하다는 것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그것이 더 나은 질문을 하고 기꺼이 배우려는 의지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날 오후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꾸기도 해요. 제 여정은 진정한 혁신이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용감하고 실제로 무엇이 진실인지 발견할 만큼 호기심이 있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